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돌아온 코몽쌤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대단원 1단원의 마지막, 그리고 용액의 총괄성의 마지막인 삼투압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삼투 현상에서 나타나는 이 삼투압 같은 경우에는요, 고등학교 1학년 때 통합과학 시간에 배웠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삼투 현상이 무엇인지 한번 복습해 보고요. 그리고 우리 화투 수준으로 돌아와서 삼투압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투 현상 무엇이냐? 우리가 반투막을 사이에 두고 농도가 서로 다른 용액이 존재하게 되면요,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용매 입자가 이동하는 현상을 바로 삼투 현상으로 배웠어요. 이때 반투막이 꼭 있어야 되는데요, 이 반투막이 무엇인가? 입자 크기에 따라서 물질이 선택적으로 통과할 수 있는 막을 반투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농도가 서로 달랐을 때 여기 이 반투막 같은 경우에는 용질 입자는 너무 커서 통과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은 용매 분자가 이 반투막을 통해서 저농도에서 고농도 쪽으로 이동되는 이 현상을 우리는 삼투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이 삼투 현상 같은 경우는 우리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 시간에 배웠는데요, 바로 세포막에서 이러한 삼투 현상이 일어나죠. 만약에 세포와 동일한 농도인 등장액에서는 세포는 가만히 있게 되겠지만, 세포보다 좀 더 높은 온도에 있는 용액에 세포가 들어가게 된다면 세포 속에 있는 물 분자가 빠져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쭈그러들고, 또 세포보다 더 낮은 온도의 용액에 들어가게 되면 세포 밖에 있는 물이 세포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부풀다가 너무 낮은 농도에 들어가게 돼서 물이 세포 안에 엄청 많이 들어오게 되면은 용혈 현상이 일어나면서 세포가 터지게 되는 현상이 있었죠. 이게 바로 삼투 현상의 예시였습니다. 자, 이 밖에도 삼투 현상의 생활 속 예시는 무엇이 있냐면요, 우리가 김치를 담글 때 배추를 소금물에 절이잖아요. 그러면 이 배추의 숨이 죽어서 이렇게 쭈글쭈글해지는데, 이 이유는 바로 배추 속에 있었던 물이 소금물 밖으로 나오게 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물이 빠진 배추는 쭈글쭈글해지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라면이나 아니면 짠 음식을 먹게 되면은 갈증이 나죠. 그 갈증이 나는 것도 우리 몸에서 삼투 현상 때문에 발생되는 예시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 시간에 배웠다면은, 이번에 우리가 화투로 올라가서 삼투 현상에서 나타내는 이 삼투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삼투 현상에서 나타나는 삼투압은 무엇인가 보면, 반투막을 사이에 두고 순수한 용매와 용액이 있을 때 이 삼투 현상을 막기 위해서 용액 쪽에 가해 주어야 하는 최소한의 압력을 우리는 삼투압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삼투 현상이 일어나요. 그런데 내가 이 삼투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여기 보이시는 부피가 큰 쪽을 눌러주게 되면 다시 이 반투막을 통해서 용매 분자가 이동하면서 원상태로 돌아오겠죠. 이때 이 눌러주는 힘을 바로 삼투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삼투압의 개념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증기압력 내림, 끓는 점 오름, 어는 점 내림에서 이 현상들을 배우고 이거에 관련된 수식을 배웠었던 것처럼 이 삼투압을 구하는 공식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삼투압을 구하는 공식은 굉장히 유명한 과학자인 반트호프가 만들어냈는데요, 이 반트호프 같은 경우에는 제1회 초대죠. 제1회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화학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반트호프가 어떠한 법칙을 발견했냐면요, 비휘발성 비전해질의 용질에 녹아있는, 어디서 많이 본 문장이죠, 묽은 용액의 삼투압은 바로 용액이 몰농도와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두 가지 요소에 비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공식을 정리하게 되는데요, 그 공식이 바로 반트호프식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파이, 삼투압이죠. 삼투압은 몰농도 곱하기 기체상수 곱하기 절대온도를 곱한 값과 같다라는 식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몰농도 같은 경우에는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였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몰농도를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로 치환을 해서 여기 왼쪽 좌항으로 이항을 하게 되면 삼투압 곱하기 부피는 용질의 몰수 곱하기 기체상수 곱하기 절대온도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비슷한 느낌? 어디서 많이 본 느낌이 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이 반트호프 법칙은 우리가 이전에 배웠었던
이상기체 방정식과 굉장히 유사한 형태로 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상기체 방정식에서의 기체 압력도 압력이고 여기에 보이시는 삼투압도 압력이거든요. 신기하게도 이상기체 방정식과 반트호프 법칙이 비슷하다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고 요거하고 연계돼서 반트호프의 법칙 수식을 쉽게 우리가 암기할 수 있을 거라 예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요, 우리가 삼투 현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삼투압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삼투압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또 무엇에 영향받는지까지 알아봤으니까 삼투압의 개념은 끝나게 되는데요. 저번 시간에 끓는 점 오름과 어는 점 내림과 비슷하게 여기서도 단순히 우리가 삼투압만 계산할 뿐만 아니라 이 삼투압을 활용해서 분자량을 또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반트호프 법칙에서 분자량을 구하는 법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반트호프 법칙 수식을 살펴보면 이 안에서 지금 분자량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좀 더 면밀하게 해체하고 분해하면은 바로 분자량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바로 여기 몰수에서 찾을 수 있죠. 그렇죠? 자, 이 몰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요? 자, 용질의 양 몰수는 분자량분의 용질의 질량으로 표현하죠. 그래서 이것을 용질의 몰수에 대입하게 되면 반트호프식을 이렇게 고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분자량을 꺼내오기만 하면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분자량과 여기 보이시는 좌항을 서로 바꾸게 되면은 우리는 반트호프 법칙을 이용한 분자량을 구하는 공식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분자량은 삼투압 곱하기 부피 분해 용질의 질량 곱하기 기체상수 곱하기 절대온도로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삼투압 문제에서 분자량을 구하라는 부분이 나와도 여러분은 이 공식을 통해서 구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삼투압까지 모두 마쳤고요. 마지막으로 대단원 1단원의 마지막 중단원이었던 묽은 용액의 총괄성에 대해서 알아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총 4가지 현상을 배웠어요. 첫 번째, 증기압력 내림. 두 번째, 끓는 점 오름 현상. 그리고 세 번째, 어는 점 내림. 그리고 네 번째, 삼투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이 4가지는요. 증기압력 내림 같은 경우에는 용질의 몰 분율에 비례했고요. 그리고 끓는 점 오름과 어는 점 내림 같은 경우에는 용액의 몰랄 농도에 비례했습니다. 자, 그리고 삼투압 같은 경우에는 용액이 몰 농도에 비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증기압력 내림, 끓는 점 오름, 어는 점 내림, 삼투압을 설명했을 때 똑같은 조건이 있었어요. 무슨 조건이었냐? 바로 비휘발성 그리고 비전해질 용질이 녹아있는 묽은 용액에서 증기압력 내림, 그리고 끓는 점 오름, 어는 점 내림, 삼투압 성질은요 모두 용액 속에 녹아있는 용질의 입자수에 따라서만 결정이 됐고요. 용질의 종류와는 관계가 없다는 공통적 성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질의 입자수에 따라 결정이 되고 용질의 종류와는 관계가 없다는 이 공통적인 성질이 바로 이 묽은 용액에서 나타나는데요. 이것을 묽은 용액의 총괄성이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대단원 1단원의 마지막 중단원을 마무리하게 되었고요. 다음 시간부터는요. 우리는 대단원 2단원으로 넘어가서요. 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면 다음 시간에 봐요.